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수많은 다이어터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다 보면 첫 시도로 저에게 오시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았고요. 대부분 많은 노력들을 반복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내원하시는 건데요. 첫 시도가 아닌 바에야 실패 방식은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얼마간은 감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건데요. 운동을 제외하고 식사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건 아마 식욕의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재미있는 거는요, 비만 상담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날 검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부터 전의를 불태우시면서 당장 그 시점부터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시작하시는 분들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분들은요, 치료를 하기로 한 후 한약이 도착할 때까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바로 그 틈을 타서 마지막 만찬을 풍성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나면 도리어 더 먹고 싶은 것들은 왜 그렇게 더 많아지는지요? 먹고 돌아서면 다시 더 뭔가가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폭발하는 식욕은 의외로 소소한 데서 자극받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TV와 유튜브의 채널을 골라서 보시라는 거죠. 자, 우리 뇌는요, 억제된 욕구에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제재가 없는 일에는 욕망이 없어지죠. 칼로리를 계산하고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생기는 순간 반작용으로 식욕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먹방은요, 최악입니다. 2016년 두뇌와 인식이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소위 음식 포르노가 배고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비만인 사람의 두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배가 고프지 않을 때조차 음식 사진에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TV 틀면요, 요리 프로나 먹방 아니면 트로트인 것 같습니다. 자, 트롯은 위험하지 않지만 각종 요리 먹방 방송은 예민해진 여러분의 식욕에 아주 위험합니다. 다이어트에 돌입하시면요, 요리 프로와 먹방을 피하시는 것이 현명하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액체를 피하라입니다.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대부분 가벼운 식사로 갈아타려 하는 거죠. 쉐이크나 선식이 주문되고 아니면 죽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착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신다면 모든 식사를 가능하면 단단하고 딱딱한 고형식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액체 형태나 죽을 유동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동식은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고요. 소화 과정이 후딱 지나가 버리죠. 반면에 단단한 고형식은요, 위장에 보통 2에서 4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가루를 다시 버무린 밀가루 음식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혈당을 금방 올렸다가 다시 금세 떨어뜨리게 되고 또 쉽게 배고프게 만드는 건데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시려면 목구멍으로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치아를 이용해서 오래오래 씹어야 하는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음료수를 다스려라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음료수를 조절하는 건데요. 모든 음료수를 물로 대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2014년 예일대학교 연구진이 내놓은 논문에 따르면 탄산음료는 포만감을 낮춥니다. 탄산이 아니더라도 여기엔 과일 주스나 아이스티처럼 단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뇌에서는 충분히 먹었다는 신호를 보내죠. 즉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 일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당분이 이 시스템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즉 렙틴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배가 불러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음식을 욕망하게 만듭니다. 단 음료 외에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코올은 칼로리 자체가 높다 보니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그 이유만이 아니라 알코올도 허기를 느끼게 합니다. 2017년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진은요, 쥐에게 알코올을 주입하는 실험을 통해서 술이 뇌의 특정 뉴런을 자극해서 식욕을 촉진하고 그래서 과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 음료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액체는 이래저래 다이어트의 적이란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식욕을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면과 다이어트의 관계는 이미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자주 말할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죠. 2016년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수면 부족은 식욕에 대한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고 그 결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는 감소시키고요. 또 시장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는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매일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시기 바라요. 잠만 잘 자도 그 시간 동안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자, 특히 이 부분은요,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팁입니다.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간혹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를 위해 직장을 쉬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그 외에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른 일정은 줄이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다이어트에만 몰입하시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둘 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다이어트를 계획하신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상을 더욱 열심히, 혹은 일정한 스케줄이 없다면 스케줄을 더 바쁘게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을 하고 일상을 멈춘 분들이 하루 종일을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하루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거기다 규칙적인 3번의 식사를 한다는 건 그닥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체험한 일이지만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15년도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연구진은요, 500명 이상의 학생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루함을 못 견디는 사람일수록 과식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파도 식욕을 느끼지만요, 권태가 생겨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감사합니다.